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이은경입니다. 네, 제가 오늘 잠깐 나갔다 왔어요. 지금 저 토요일 오후인데요.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이제 집에 가서 영상을 찍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오는데 되게 설레더라고요.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 반가운 친구를 만나러 가는 그 정도의 느낌? 친구 만나러 카페 갈 때 되게 설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집에 왔어요. 네. 이제 저에게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네. 네,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 귀국해서 친구들 만나려고 했는데요. 아직 못 만났어요. 약속을 잡았는데, 그날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일단 미뤘더니, 코로나가 굉장히 그 사이에 심각해져 버려가지고, 지금은 다들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약속을 무기한 연기해 놓은 상태라서 친구를 못 만났어요. 친구들을 못 만나고, 이러고 또, 네, 영상을 찍다 보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 친구인 것처럼 느껴지네요. 네, 어려운 시절 우리 잘 보내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무기력하고 짜증 나실 거예요. 삼시세끼 밥 해대는 거 보통일 아니죠. 네, 저도 하고는 있는데 근근히 합니다, 정말. 네, 근근이라도 그냥 우리 아이 안 아프고, 네, 안전하게 집안에 이렇게 감금시킬 수 있는 상황, 네, 그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어 독서가 너무 중요한 이유, 그리고 영어 독서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네, 저는 말씀드렸죠. 독서주의자예요. 한글 독서, 영어 독서 다. 한글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 독서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웬만하면 다 해결하자라는 주의예요. 독서 한 가지로 얻을 수 있는 학습적인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를 해서 한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일단 독서를 해서 웬만한 건 다 얻어보자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독서를 강조하고요. 얼마나 중요하면 정말 저희 아이들한테도 네, 문제 안 풀어도 되니까 책을 많이 읽어라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두 아이의 지능은 굉장히 다르지만 그리고 실제 학교 성적은 굉장히 다르지만 둘 다 국어 성적만큼은 잘 나와요. 모든 과목에 비해서 가장 잘 나오고 있는 게 국어 성적이고요. 국어 문제집을 한 번도 푼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독서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영어 독서, 저희 특히 큰아이는 영어 독서가 굉장히 진도가 잘 나가고 있는데요. 언어적으로 좀 특별한 아이가 아닌가, 많은 재능을 가진 아이가 아닌가라고 또 의심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언어로 특별한 아이인가 봐요. 보통 아이들은 이렇게 못해요. 라고 하시는데요. 언어적으로 특별한 아이들의 특징이 가르치지 않아도 혹은 조금만 이렇게 알려줘도 한글을 이렇게 좀 어린 나이에 스스로 떼는 특징이 있대요. 저희 아이들은 똑같이 네, 둘 다 7살 후반부에 한글을 떼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이제 알려줘서 하나하나 알려줘서 알게 된 케이스라서 언어적으로 특출한 아이들은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고 어, 그러기 때문에 독서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독서에 정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쌓인 한글 독서 덕분에 영어 독서도 수준이 올라갈 수 있었고요. 그걸로 지금 사실, 네, 6학년, 고학년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이런 시즌에 그 독서의, 그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어요. 영어 독서의 혜택을. 중학교 가면 아마 절절히 더 느낄 것 같아요. 영어로 이제 내신 시험을 많이 볼 거고, 고등학교 때도 입시를 대비를 할 건데 저는 분명히 이 아이가 영어 독서로 쌓아놓은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을 거다. 정말, 정말 값질 거다라고 믿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그렇고요. 네. 영어 독서를 생각을 하시면요. 영어 책을 읽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라고 좀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문법 문제집을 풀리고 단어집에 단어를 외우고 영어 독해 문제집에 독해 문제를 풀리고 하는 게 지금 더 필요한 거 아닌가, 그게 진짜 실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독해 문제집을 풀잖아요. 좋아요. 풀면 독해 실력이 쌓여요. 그죠? 독해 문제를 푸는 독해 문제 해결 능력이 쌓이죠. 영어 단어집을 외우잖아요. 그러면 영어 단어,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의 개수가 많아지겠죠? 뭐, 500개였다가 600개로 늘어가고, 늘어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영어 문법을 쫙 이렇게 정리를 하는 학원 특강을 들었거나 문제집으로 정리를 했다. 네, 문법 정리가 잘 되겠죠. 그런데 포인트는 한 가지를 해서 한 가지밖에 못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네,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한 가지를 얻고 문법 이렇게 해결하고 단어 이렇게 해결하고 독해 이렇게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이 세 가지를 영어 독서 한 가지로 어느 수준까지는 분명히 올릴 수 있고, 네, 나중에 필요한 부분만 보충해주는 방식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 네, 그걸 아셔야 돼요. 한 가지를 해서 세 가지를 잡았다? 그러면 이걸 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다가 요거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을 끝까지 읽어내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글 독서도 거기까지 가 있기 때문에 국어 영역도 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 네, 책을 많이 읽으면 당연히 서술형 평가에 강해지고 수학 점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걸로 잡을 수 있는 게 5가지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효율이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이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고 해서 모두 같은 양의 공부,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잖아요. 초등 아이들은요, 운동도 꼭 해야 되고요. 악기도 해야 되고요. 네, 놀아야 되고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뛰어놀아야 되고요. 해야 될 게 많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과학 실험 학원 가고 싶으면 가야 되고요. 바둑 하고 싶으면 해야 되고요. 컴퓨터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 문법 따로 공부하고 단어 따로 공부하고 영어책 따로 읽고 그렇게 하면서 네, 너무 많은 시간을 영어에다가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 대비 효율이 높은 영어 독서를 공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실제로 영어 독서를 통해서 네, 저는 웬만큼 해결하고 있고요. 부족한 점은 이제 시중에 문제집들이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조금씩 가고 있는데요.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문법을 해결하고 있어요. 문법을 우리 어릴 때는 성문 기본 영어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문법이죠. 우리는 외웠어요. 투부정사, 그리고 뭐 아이, 마이, 미, 마인 이렇게 하면서 네, 인칭, 시제에 따른 거, 그리고 주격, 소유격, 격에 따른 거 이런 것들을 외우면서 문법이라는 걸 접했고, 문장에서 I로 써야 되는데 마이로 쓴 게 있으면 틀렸다라고 해서 이렇게 고치죠. 그쵸? 그런데 이걸 어떻게 책으로 해결하느냐? 그 포인트를 잘 보세요. 아이들이 읽고 있는 책은요, 웬만해서는 검증된 책들이죠. 그쵸? 네. 제가 ORT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00% 검증된 책이기 때문이에요. 검증됐다는 건요,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다고 검증된 게 아니라 비문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비문,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비문이라고 하는데요. 비문이 없고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를 활용한 리더스 북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ORT 알아보니까 너무 비싸요 라고 해서 좀 겁을 내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중고 퓨처팩 괜찮아요. 세이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상관없어요. 워크북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 디테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ORT라고 하는 그 좋은 컨텐츠를 아이한테 노출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세이펜에 흥미 있어요? 그러면 시켜주세요. 네, 세이펜 비싸요? 안 되겠어요? 그럼 하지 마세요. 우리 집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식, 가장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식으로 ORT를 통해서 독서를 다지는 거예요. 다져서 비문이 거의 없는 완벽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그렇게 좋은 책을 아이가 눈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 이 문법 문제가요. 결국엔 뭘 묻냐면요. 이 문장이 맞았냐, 틀렸냐, 제대로 된 문장이냐, 틀린 문장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ORT라고 하는, 그리고 ORT에서 이제 계속 영어 독서, 책을 통해서 공부한 친구들은요, 자연스럽게 문법에 맞는 문장을 계속 읽었기 때문에, 정확한 문장을 읽어왔기 때문에 문법이 맞지 않는 비문을 만났을 때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고 본인이 스스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눈치를 챌 수밖에 없어요. 그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틀린 부분이 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장이 틀린 건 확실해 라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한글로.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났어. 맞는 문장이죠. 네, 우리 이렇게 말하죠. 이거를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날 거야. 어젠데 만날 거야.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이게 비문이고요. 이걸 골라내는 게 문법이에요.
영어 문법. 이걸 영어로 바꿨을 때, 네. 그래서요,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계속 제대로 된 문장, 정확한 문장에 노출된 친구들일수록 나중에 잘못된 문장, 뭔가 꼬아놓은 일부러, 네, 흐트러 놓은, 일부러 바꿔놓은 문장을 만났을 때, 아, 이거 말 안 되는데? 이렇게 없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가 골라낼 수 있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고쳐야 정확한 문장이 되는가, 거기까지 넘어갈 때는요, 좀 어렵다면 문제집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서점에 갔는데 영문법 한 권에 정리해 놓은 좋은 문제집이 많더라고요.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영어 독서로 끌고 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 그리고 한번 총정리하는 느낌으로 문제집을 풀어서 정리를 하고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좀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엄마가 잘 되지 않으신 경우에는요, 독서를 최대한 많이 하시고, 단기 특강 같은 거 있어요. 동네에 영어학원마다 다 있습니다. 문법, 4주 단기 특강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아이가 놓친 부분, 혹시 약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 좋아요.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독서를 통해서 다양한 책들을 접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등장하는 단어들에 노출됐던 친구들은요, 당연히 단어만 외웠던 친구들에 비해서 독해력도 올라가고 문법도 잡으면서 단어까지도 거기에서 이미 몇 가지를 얻은 거예요. 그 시간에 단어장만 달달 외운 친구들은 단어는 훨씬 더 높을지 몰라요. 근데 독해력과 문법을 못 잡았죠. 결국 독해 따로, 문법 따로, 단어 따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세 가지를 따로 했을 때 학원에서 완벽하게 문제집을 딸딸딸 털어가지고 그렇게 해준 게 더 완벽하지 않나요? 독서를 하면 이게 학원은 있지만 좀 정확하게 그리고 좀 확실하게 이렇게 잡아주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어요 라고 생각이 되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독서를 끌어주시고요. 독서를 최대한 독서 수준을 높여주시고요. 아이가 문법을 조금 허전하게 알고 있어도 단어가 좀 약한 것 같아도 독서의 비중을 굉장히 높인 상태에서 최대한 끌고 가시고요. 아이가 이제 문법에 좀 관심을 보이고 엄마 이 문장이 좀 이상한데? 라고 하거나 엄마 이 단어는 뭐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책만이 아니라 책에서 계속 궁금증이 생길 때 그때 보충해 주시는 정도로 단어도 초등 0단어 지금 너무 좋은 거 많아요. 그리고 중등 0단어 이어서 하면 돼요. 그것들로 최대한 독서로 최대한 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보충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독서, 영어 독서를 그러면 올리고 싶은데 잘 안 올라가요. 그쵸? 마음처럼 올라가면 누구나 다 하겠죠. 독서를 올리는, 영어 독서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 뭔지 아시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한글 독서를 올리셔야 돼요. 절대로 한글 독서 이상으로 영어를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도 읽지 못하는 글을 외국어로 읽는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아요. 한글 독서를 충분히 올리세요. 그러면 그것보다 살짝 낮게 영어 독서가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독서를 올리고 싶은 만큼 그 위에 한글 독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제가 너무 쉽게 말씀드리죠? 저 5년 걸렸어요. 저보다 오래 걸리신 분 있으신가요? 지금 한 3달 해보고 1년 해보고 안 돼요. 애가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가요? 저희 애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한 6개월 하시고 그러면 안 되고요. 몇 년? 저 5년보다 많이 하신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는 참 오래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참 오래 걸렸는데 5년 하니까 이제는 한글과 영어가 독서가 어느 정도는 됐다라고 느껴지고요. 이제 조금 좀 시간을 많이 쏟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힘을 조금 빼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어느 정도는 올라왔어요. 근데 그 5년의 시간은 정말 힘들고 기다림, 그리고 애가 왜 이렇게 멍청하지? 생각보다 안 똑똑하네 라고 하면서 온갖 아이에 대한 실망과 기대가 막 매일매일 뒤바뀌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독서의 힘을 믿었고 그걸로 정말 심지 굳게 왔어요. 지금까지 왔고. 왜냐하면 제가 올 수 있었던 원동력 교실에서 봤잖아요. 책을 읽었던 친구들이 정말 힘이 있더라고요. 전과목을 두루두루 그걸 봤어요.
한글책 잘 읽는 아이들이 영어책도 잘 읽는 모습을 봤고요. 한글책 수준 있게 쫙 열심히 읽는 친구들이 수학 서술형 평가까지 커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내 욕심만큼, 내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좀 속이 터지고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었지만, 교실에서의 그 아이들, 그 멋졌던 아이들을 계속 떠올렸어요.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저런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겠다. 저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다. 얻을 수 있도록 기다리자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기다렸더니 됐어요. 지능이 높은 아이나 낮은 아이나 책을 통해서 자기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책이냐, 뭐 문제집이냐, 아니면 또 학원이냐, 뭐 어떻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학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 학원 다니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다른 거 할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책은 꾸준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10분이라도 좋으니까. 그리고 요즘처럼 학원을 갈 수 없는 시즌에는요, 학원 갈 시간을 그냥 통을 틀어서 한글 독서와 영어 독서에 이제 좀 투자를 하세요. 투자. 네, 내가 저축한다 생각하고 아주 좋은 저축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막 나중에 복리로 이자가 막 불어나서 원금 이상의 그런 그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품이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런 시즌에 얼마나 좋아요. 이런 시즌에 독서, 한글 독서, 영어 독서를 막 진짜 마음껏 아이를 막 어떻게 구슬려서라도 내 엉덩이를 끌어안치고 네,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가 책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유도를 해주세요. 어려운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요. 아이들마다 반응을 보이는 친구가 있고 또 전혀 무반응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결국 엄마가 또 개입을 하셔야죠. 그쵸? 네. 반응을 보여서 바로 따라오는 친구들은 너무 다행이고요. 그래서요, 좀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지금의 이 위기 상황이 우리 아이가 책의 바다에 빠지는, 한글 독서에 빠지고 영어 독서에 빠지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를, 네, 그런 계기가 되기를, 위기를 기회로, 네, 바꿀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랄게요. 정말 간절하게, 네, 추천드립니다. 한글 독서 올려서 영어 독서 올리고요. 영어 독서로 문법, 단어, 독해, 그리고 수학 서술형 평가, 각종 다른 과목 서술형 평가까지도 다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